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그리고 재료 그리고 참고를 가장 많이 했던 책 이렇게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아마 한 번에 다 해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찍어봤는데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보시기도 했고 또는 주변에 여쭤보거나 아니면 화방 같은 데 갔을 때 또는 검색했을 때 많이 노출되는 것들을 저도 쓰고 있는데 그것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 경험을 살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취향 또는 작업 용도, 최종적으로 뭘 만드냐에 따라서도 쓰는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재료는 뭐 쓰세요? 도구는 뭐 쓰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몰아서 해드리려고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글로 몇 줄의 문장이나 단어로 설명드리기에는 하나마나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퍼티류, 퍼티라 그래서 주제, 경화제로 나뉘어서 둘을 1대1로 섞어주게 되면 경화가 되는, 그 전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섞은 후부터 한 2시간 이면은 굳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 A, B로 나뉘 섞어서 쓰는 거, 이런 거 퍼티 종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밀도가 높고 입자가 고와서 아주 유리알 표면처럼 어떤 인공물이라든지 그런 매끈한 표면을 할 때는 얘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굽고 난 후에는 돌처럼 단단해지기 때문에 뼈대가 움직이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시킬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접착제처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퍼티. 그 다음에 이거는 제품명은 스컬피라고 하는데 다양해요. 스컬피인데 오리지널, 슈퍼 중에서도 펌, 미디움, 슈퍼,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굽지 않으면 유토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완성이 된 후에 구우면 얘 정도 퍼티만큼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구운 후 딱딱하게 만들어서 그 후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퍼티보다는 입자가 곱지 않고 거칠어서 그렇게 매끈한 표면을 얻기에는 쉽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토는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고 열을 가하면 녹고 차가운 데에서는 단단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고 쉽게 주물르면서 이것저것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작은 모형보다는 좀 더 큰 모형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쓰기엔 제가 제일 지금은 선호하는 게 요겁니다. 살색 스컬피인데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작업할 때 손에 감기는 아니면 아무튼 이 찰진 느낌이랑 웬만한 표현도 다 가능하고 그리고 힘도 적당히 있어서 작은 모형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긴 하나 색이 좀 밝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투명합니다. 반투명, 살짝 반투명한 게 있어서 좀 디테일 작업을 할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업체에 납품을 한다든지 할 때 잘 쓰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만들 때의 질감이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런 납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의 장점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나온 색 자체가 실제 피부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복제에서 사용하는 원형용 재료라기보다는 실제 이 살색을 활용해서 복제가 아닌 이거 자체로 완성을 할 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색이 되게 굳고 나면은 실제 사람 피부 같은 느낌이 나면서 예뻐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쓰기에 이게 이제 구웠을 때 강도가 살짝 약하고 그리고 디테일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보완해서 나온 게 요 펌그레이라고 색깔도 짙은 회색에 디테일도 잘 보이고 그리고 매우 단단해요. 이렇게 부서질 만큼 단단해서 구운 후에도 얘보단 훨씬 강도가 세고 단단한 점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표현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게 점토가 질면 질수록 디테일한 표현은 좀 힘들어요. 힘 조절이 잘 안 돼서 특히 12인치 6분의 1 리얼한 두상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살색 슈퍼 스컬피의 장점과 회색 펌그레이 스컬피의 장점을 합쳐서 미디움 스컬피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워낙 이 두 개를 많이 써와서 저한테는 얘가 크게 둘의 장점을 섞었다라는 느낌보다는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싶긴 한데 저한테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릴 만합니다. 실제 색도 정말 그냥 새로운 뭐가 개발됐다기보다 이 두 가지를 섞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도 회색인데 살짝 살색이 돌아요. 얘랑 비교해보면 좀 연하죠, 색이. 근데 그냥 색이 연한 게 아니라 살짝 말 그대로 이 살색이 섞인 회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요거 오리지널 스컬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오리지널 스컬피는 스컬피 통틀어서 가장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진흙 같기도 하고 아주 부드러운 유토 쭉 늘어지고 색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흰색 그리고 또 하나는 갈색. 얘를 많이 쓰는 이유가 구운 후에 다른 스컬피보다 단단하진 않은데 얘네보다 탄성이 없어요. 얘네는 비유를 하자면 조금 고무지우개 같은 탄성이 살짝 들어있는데 이 오리지널 제품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스라져요. 단단하고 그래서 구운 후에 사포로 가공을 할 때 이 스컬피보다 훨씬 잘 됩니다. 사포질이 이런 탄성이 없어서 얘네는 정말 딱딱한 고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사포질을 하면 좀 밀려요. 그 지우개를 이렇게 사포질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잘 안 되겠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작은 작업을 하다가 살짝 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얘네는 손이 아파요. 반죽을 하다가 너무 단단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잘 안 붙어요. 제 작업에 있어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얘네가 이렇게 저는 이 오리지널 스컬피야말로 유토의 장점과
폴리머 클레이의 장점이 잘 녹아있는, 잘 섞인 그런 재료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운 후에도 가공성이 매우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다뤄볼 수 있을까 해서 오랜 시간 이 재료에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잘 맞는 재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만한 재료는 아니에요. 좀 어려워요, 다른 게. 질어서. 네, 이걸로 어떤 작업들을 했냐면 요 베이스도 통짜로 이걸로 만들었어요. 오리지널 스커피로. 그리고 이 인체도 마찬가지로 요 오리지널 스커피로 만들었어요. 좀 머리는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질긴 하지만 적응이 되면은 이런 디테일한, 이게 보일까? 이런 디테일한 손가락, 발가락 표현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의 나무 또는 돌, 이런 베이스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숙달은 돼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편하게 넘나들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디테일과 큰 형태를 빠르게 만들고, 그리고 딱딱하게 구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재료를 메인 주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복제된 거긴 한데 요 캐릭터도 이 재료로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사용한 폴리머 클레이인데, 피모라고 전문적인 원형용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캐주얼하게 색깔별로 나오니까 복제를 고려 안 한 이 나온 색 자체를 활용하는 그런 점토로 보여집니다. 작업이 재밌긴 한데 말 그대로 그냥 놀이용처럼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걸로 원형을 위한 작업을 하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하기에는 재료가 단단하면서 끈적이고 표현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재료를 뭐 능숙하게 다룰 만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추천을 드린다면은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이거 살색과 회색이 섞인 요게 디테일도 잘 보이고 손도 안 아프고 그냥 쉽게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유토를 써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항상 이 스컬피 폴리머 클레이로 작업을 많이 했어서 굳이 유토를 쓸 이유가 없었는데 써보니까 연습용으로도 매우 좋고, 그리고 저도 스케치를 하거든요. 꼭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형태적으로 어떻게 할지 선 작업, 본 작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보는 그런 작업을 할 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거 이아코에서 나온 조각제 산업용 유토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료마다 도구를 다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 유토가 제가 그동안 써왔던 이런 폴리머 클레이, 스컬피 같은 걸 다루던 방식 그대로 해도 괜찮게 표현이 돼서, 한마디로 제가 늘 쓰던 도구에 잘 맞는 재료라서 이걸 쓰는 거지 이 재료 자체가 우수해서 쓰는 거는 아니에요. 뭐 이게 그렇다고 안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작업도 보면은 재료에 따라서 도구의 생김새나 힘을 주는 포인트, 도구가 어떤 재질로 돼 있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사용하던 방식에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유토라서 그냥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면은 웬만한 모형은 원형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고 있고, 이 중에서 꼭 어떤 거 하나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저는 재료는 많이 써보셔서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떠오르는 말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막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편집을 해서 안 나가겠지만은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이게 뭐랄까, 제 마음 같아서는 재료 소개만 해도 최소한 정말 1시간 정도 걸릴 것도 같은데, 여기 업로드하는 곳 특성상 저도 굳이 10분 이상 20-30분 올리고 싶지는 않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다루려고, 재료 작정하고 이제 재료 소개해드리려고 한 영상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너무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깊게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대략적인 설명이랑 제가 뭘 사용하고 있는지 초점을 두고 제작해 왔습니다.